지사님 이제 결단하시죠.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 미룰 겁니까? 본인이 단 한 번을 책임 한번 져보세요. 네? 어찌 애들이 몬테모 온가 배웠어. 지사님 아까 쓰레기 버리는 책임 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님가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네? 겁니다. 네? 뭐가 쓰레기라? 이걸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리다니. 말 조심하세요. 책임 지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책임질게. 네.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도민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네? 제가 지서도 네? 귀찮은 갑니다. 참, 또 막말이다. 이게 그날 쓰레기 이야기, 개 이야기가 나올 장면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이분이 평소에 겪어보면은 제가 지난번 그 영화 본 거 가지고 안에 이제 한번 설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영화의 상황에 몰리면은 반드시 상대를 제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면박을 주거나 뭐 어떤 식으로 이래야 돼요. 예, 모니터가 영화 보라고 설치한 모니터입니까? 그럼 모니터를 잠가놔야죠. 내가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아이, 난 그건 본 일이 없어요. 지사님. 앞으로 좀 질문하실 때 그렇게 제대로 하실까요?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그 참. 영화 본 거에 대해서 아이, 그건 내가 잘했다고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이, 굳이 잘못됐다고는 내가 보지 그러니까. 않았다고 했잖아요. 잘했다고는 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마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죠. 한 말 또 하든 뭘 하든 간에 영화 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자리가 아니지만은 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기로. 예.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이제 좀 몰린다 싶으니까 당을 하니까 지도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제 요번 같은 경우가 쓰레기 발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오래간만에 김 기자, 안 기자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김 기자, 안 기자가 한꺼번에 그 창원에 갔다 왔다는데 왜 가셨어요? 네, 뭐 일단은 좀 전국적으로 벌써 이슈가 된 우리 홍준표 지사의 막말, 쓰레기 정말, 막말. 네, 사건을 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 대상자라 이제 분류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지금 농성 중인데 단식 농성 중입니다. 근데 왜 단식 농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뭐 홍 지사 사퇴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퇴를 요구할 것 같지 않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쓰레기 막말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죠. 왜 단식 농성인지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어찌 보면 그 부분이 진짜 포인트입니다. 그 쓰레기라는 막말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회자됐지만 그 막말에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이게 지금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 본질은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들이 홍준표 지사가 직접 임명한 그 최측근들이 박종훈 경남 그 교육감이 있습니다. 이 교육감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서명부를 조작을 해서 끌어내리기 위한 그 행위들을 했고 그것이 현재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구속 및 검찰 구형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 홍 지사의 최측근이 누군들이냐? 그 홍 지사가 바로 임명한 경남 FC. 홍 지사가 현재 구단주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전 대표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전 사장 그리고 가장 핵심이 허위 명단을 만들어서 서명부를 조작하게 했는데 그 허위 서명부를 넘겨준 보건복지국장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그 허위 서명부를 이제 관여했던 사람들 보면은 경남 FC, 그 다음에 보건복지, 이 교육감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갖고 교육계 쪽에 관련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왜 굳이 그 교육감을 끌어내리려는 이런 선행을 했을까요? 그 안에는 무상급식이라는 홍준표 지사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아젠다 유지를 계속해서 해오기 위해 했던 그 수단으로서 이제 무상급식을 계속해서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과의 다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 교육감이 어찌 보면 눈의 가시처럼 있었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 경남도민들의 이런 주민투표 소환이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었다는 거고요. 이 투표를 모으기 위해서 그 명단, 소위 얘기하는 일반 사람들도 이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한 투표에 동참을 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조작을 해서 허위 사실로 허위 투표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제 선관에서 좀 밝혀졌던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도 한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허위, 말 그대로 정말 조작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래서 혐의가 어떤 거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무상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직무상 알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그 정보로 허위 서명물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사문서 위조 그리고 또 주민소환법 위반 이런 혐의로 지금 검찰 구형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경남FC 전 대표와 그리고 지금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이 때문에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검찰 구형까지 현재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이달 말일쯤에 이제 최초의 선고 공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홍 지사의 최측근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법정 구속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는 건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했고 사실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했던 사람이면 사실 대부분 자기 측근이거든요. 그렇죠. 측근들이 이런 일을 자기 멋대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비서실까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네. 비서실 직원까지 지금 이게 지금 전체 30명까지 최대 지금 30명까지 연루자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홍준표 지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게 뭐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뭐 왕도 아니고 자기가 사실 이제 그 현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30명의 어떤 공무원들, 그다음에 이제 준공무원들, 이제 공사 직원들이 연루된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몰랐다면은 이거는 자기에 대한 직무유기고, 알았다면은 수가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주도 살지만 이 좁은 바닥은 다 알아요, 도지사가. 그럼요. 도지사가 혹시라도 모를 경우도 있겠지만은 한 달이 건너면, 그러니까 일반 저 밑에 예를 들어 구급 공무원 저기 그 리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이건 그 어떤 공사나 또 FC 구단주 아니에요. 구단주를 비롯해 지금 어찌 보면 정말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된 건데 일단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이, 정의당 의원입니다. 여영국 도의원이 책임을 져라, 사퇴해라. 그날 도의회가 이제 열리는 날에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홍준표 지사가 들어오는 길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홍 지사가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그리고 개 짖는 소리라고 막말을 퍼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영국 의원을 만났을 텐데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 정말 쓰레기였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정말 쓰레기인가? 저희 안 기자와 제가 창원까지 내려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인데 재밌는 점이 이제 마주 앉아서, 그때 저희가 내려왔을 때가 벌써 단식은 나흘 차, 4일차가 들어갈 때였는데 좀 죄송한 말인데 이제 씻지 못하고 그 도의회 문 앞에서 농성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까이 이렇게 옆에서 정말 가까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 많이 났겠죠. 입에서도 나고 머리도 좀 푸석푸석 하시고 몰골도 좀 많이 안 좋았는데, 만약에 그런 외관이 쓰레기 같은 모습이라면은 홍 지사의 비유법? 그래, 통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농성하는 사람한테 그 외관만 보고서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경남 도의회 의원이라면은 이거는 또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선출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 그 도의원에게 그 사람이 아무리 남루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신체나 외모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선진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또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비하 발언. 그럼요. 그래서 고소 고발의 대상이죠.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이 허위 사실, 이 허위 끌어내리기 위한 이 허위 조작 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쓰레기 발언이 더 회자가 돼가지고 조금 좀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 덕분인지 여러 언론의 관심과 지지자들의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지금 홍준표 지사도 지금 검찰 고소고발이 꽤 많이 있죠? 홍준표 지사 측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여영국 의원에게 건 고소고발만 지금 녹화 직전까지 4건입니다. 그 사안들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집시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그 명예훼손. 그러니까 요 사안들이 지금 집중이 돼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여영국 의원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홍준표 지사가 하냐?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요. 발악한다. 그렇죠. 이제 그 홍준표라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검사 출신인데 이 몇 가지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안기부에 들어가 있으면서 검사 월급 이런 부분들 차용했던 거죠. 왜냐면 이중으로 받아갖고 그 부분에서 얘기했더니 그걸 또 당연히 그냥 갖다 반납하면 되는데 그걸 또 소송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법을 굉장히 잘 이용했던 사람이고 그 후에도 이제 그 정치자금법 관련돼서 부인에게는 이제 과태료를 받고 자기는 이제 그렇죠. 빠지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정말 교묘하게 법을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법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까지 좀 뭐 어떻게 보면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여영국 의원을 대상으로 또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본인 직접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비서실장이나 여러 공보실을 통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사안으로 지금 계속 농성 중인 의원에게 정말 뿌리를 뽑겠다, 이번에 정말 단도리를 친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직접 홍 지사에게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기자랑 경남도 그 청 앞에서 기다리고 어떻게 좀 연락 좀 취해보고 어떻게든 만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 홍 지사가 지금까지 언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현을 했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보실에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보실에 확인을 했더니 공보실의 답변도 기가 막힙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 지사의 의견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네. 기자님, 저희는 사실은 네. 어제 1차 고발을 하고 오늘 2차 고발을 그렇죠. 오늘 했기 2차 고발까지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는데. 예. 그 예. 이제 고발 내용에서도 나오고 지사님 페이스북 내용 있죠. 네. 지사님께서 페이스북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전체적으로 그게 보시면 됩니다. 그 범주 안에서 저희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지. 물론 지사님 당연히 페이스북이야 다 확인했죠. 페이스북하고 어제 고발 내용하고 그 부분 정도 제가 저희 공보관실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까지입니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예. 뭐 페이스북 보는 게 더 빨랐어요. 맞아요. 홍준표 지사가 페이스북에 주구장창 올려요. 뭐 사드 관련해서도 얘기도 올리고 뭐 좌파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언론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 이런 거지. 이거의 말에 대해서 언론이 해석을 하면은 난 그런 뜻 아니었다. 그렇죠. 정말 이 그 법을 잘 이용하는 이 교묘한. 정말 교묘하고 정말 사람이 정말 그 모략에 중상모략이 정말 1인자라고 정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좌파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좌파들의 일을 모아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 음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좌익과 좌파는 또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종북 세력이라 이렇게 칭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념 논리로 접근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준동해서 지금 이렇게 세를 규합해서 자기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기자들이 지적을 하니까 이거는 이념 논쟁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의 그 개념에 대해서 기자들 너희들이 몰라서 이렇게 나를 음해하는 거다. 기자들 무식하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그 홍준표 지사가 과거 검사 시설에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수사하는 사건을 은근히 흘렸어요. 은근 흘려갖고 언론에 나오면 내가 준 적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자기가 마치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모래검사의 어떤 이미지를 그렇죠. 구축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홍준표 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막말이라고 하지만 이 막말 속에 숨겨진 그 본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행공원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그 여행공원이 이제 쓰레기 어찌됐든 쓰레기 막말 파문으로 이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여행원을 좀 찾아가는 사람이 좀 많이 없었나요? 예, 현장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당시에도 끊임없이 동료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전현직 도의원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요. 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 주민들이 와서 동조 단식을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오늘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서 주말에는 타당이지만 김경수 의원까지 찾아와가지고 응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 점점 사람들이 여 의원의 행동에 동조를 해주고 응원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까지 홍준표 지사의 그런 막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남 주민들이 문제점을 정말 심히 공감을 하고 행동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날 현장에서 대학생들도 동조 단식에 함께 1인 시위에 나섰는데 한번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남이라서 좀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른들이 특히 많긴 한데 저희 부모님도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분들이었는데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은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그렇게 말할 만큼 문제가 많다. 그리고 특히 막말 파문 그런 걸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정치인들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도지사로 있으면서 저희가 과연 뭐가 배울 수 있을까 그런 점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보면은 의원님을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또 뭐라고 표현하셨지? 개라고 또 개 짖는 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갈수록 사람은 말을 참 조심해야 하고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꼭 제가 홍 지사한테 꼭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여인구 의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단식 농성을 계속 한다고 했나요? 일단은 단식 농성은 지금 단식 들어간 지 8일차인 오늘 중단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시회 회의가 경남도 임시회 회의가 오늘로써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남도 18개 시군을 돌면서 홍준표 지사의 만행이 무엇인지 막말이 무엇인지 직접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려서 주민소환제 등 비롯해서 홍 지사의 그런 나쁜 점에 대해서 알리겠다는 데 집중을 하는 건데 행동이 앞으로 더 어떻게 귀추가 주민소환제와 연관 지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할지는 이번 사건이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 홍 지사가 8월 초에 주민소환 관련돼서 이제 계속 몇 가지가 이제 걸려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안 기자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지금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경남 지역에 설치가 돼서 지난 2월에 35만 4,651명의 서명을 받아서 선관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든지 진주의료원 폐원이라든지 또 성완종 리스트 관련된 그런 문제점들에 있어서 홍 지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런 의견들이 모여서 이 소환운동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근데 이 소환운동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거나 아니면 도지사 이런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한 10% 이상이 서명을 해야 주민소환 투표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35만 명 정도면은 지금 원래는 한 27만 명 정도 되면 요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건보다 한 8만 7천 명 정도 더 많이 서명을 받은 거죠, 일단. 자, 그런데 이게 처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게 왜냐면 그렇죠. 그전에도 이제 광역단체나 아니면 제주도에서도 한번 도지사나 시장의 어떤 주민소환이 몇 차례 시도가 됐지만은 사실 10%를 넘지 못해갖고 다 무산됐거든요. 시작도 못하고 이제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10%가 넘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지금 경남 도민들이 홍준표 지사의 어떤 주민 소환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사직을 박탈하겠다는 의지가 좀 많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지금 그러니까 서명부는 제출이 됐고 선관위가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허위 서명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아까 홍준표가 허위처럼 했을까봐. 네, 그런 걸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관위 측에서는 보정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보정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성명, 주민등록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생년월일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건데요. 선관위 측에서는 일단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을 취해서 제가 통화를 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고 또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보정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선입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저희도 정리를 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법에 따라서 법과 규칙에 따라서 정리해가지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 정리하고 있다. 그 정도 말씀밖에 더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서명의 그 어떤 보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일부에 어떤 좀 이렇게 누락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인원수가 보면 35만 명의 일부 정말 이게 표기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짚어야 될 점이 뭐냐, 35만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고 거기서 현장 분위기가 취재를 할 당시에도 안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실제로 이걸 주도한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도 괜찮을 거라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괜찮지가 않아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35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냈는데 요건은, 그러니까 주민 소환할 수 있는 요건은 27만 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8만 명 정도가 더 여유 있게 서명을 받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무효로 볼 수 있는 서명이 뭐 8만 명이 넘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 10%, 한 24만 명 정도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주민 투표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정 기간을 그래서 주어지는 건데, 한 15일 동안 이제 서명이 잘못된 거를 찾아가서 다시 받아와라,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10%를 채우면 이제 뭐 주민 소환 그 절차대로 가게 되는 건데, 지금 근데 선관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8월 중으로 보정 기간을 지금 8월 초에 어쨌든 이 서명 심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8월 중에 보정 기간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8월 중에 휴가 기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서는 보정 기간을 좀 늦춰달라,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홍준표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뭐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셨나요? 짚어야 될 점이, 단순히 이게 지금 왜 다 무효표로 되느냐, 그 심사 기준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파트가 107동 뭐 207호에 살았을 때 그 호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흔히들 서명을 할 때면 무슨 동 산다, 무슨 구 무슨 동 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소가 끝까지 기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서명하는데 자기의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무슨 빌라, 그냥 아니면 빌라를 쓰지 않고 그냥 번지만 쓰잖아요. 그만큼 지금 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고, 보정 기간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과연 그걸 보정 기간에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조차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주민소환법상에 보면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주민등록표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입 신고가 언제 됐는지의 또 기준에 따라서 이게 서명이 허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도 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측에 지금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만약에 결정이 나면은 이것도 중요한 성사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참 복잡합니다. 까탈스럽게 하는데, 사실 이거 대해서 지금 홍준표 소환운동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셨나요?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보정을 필요하다라는 건 선관위의 입장이 비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보정 작업을 위해 준비 중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 있다. 그런 뜻을 좀 비쳤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홍준표를 끌어내리는 거기 때문에, 보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35만 명을 받을 때처럼 그렇게 보정 작업을 하려고 각 18개 시군에 지금 공지를 다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동안에 약 한 7개월 정도 우리가 중단돼 있었잖아요. 그 서명을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게 지금 한때 모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민소환 투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방자치제가 이제 그 경고히 굳혀지려면은 그 지자체장의 어떤 잘못된 정책과 실정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힘들어 보여요.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고 항상 우리 사회가 선관위 어떤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게 많은데 뭐 이러면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주민소환 운동본부 측에서는 이번에 홍 지사의 막말이 오히려 이제 어떤 불씨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선관위의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결과가. 그래서 얼마 정도가 부족한지부터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 18개 시군에 지금 본부가 다 설치가 돼 있고 그 공지가 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뭐 35만 명, 36만 명인가요? 그거를 받았던 그 힘이라면은 뭐 보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뭐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의 주민소환 투표의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고 10%가 넘었다는 점. 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뭐 막말이라든지 주민소환 투표 여러 가지 이제 그 점검을 해봤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이 경남도지사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그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만들어낸 사건들을 많이 벌였어요. 진주 의료원 사건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런데 지금 성한종 얘기를 우리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1심이 언제죠? 8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홍준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1원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자기가 검찰 수사를 받겠다. 막 이런데, 사례를 보면 이 사람 좀 급여도 이중으로 받은 적도 있고, 정치 자극범에서 과태료 부분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홍준표가 국회의원 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결코 깨끗한 사람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이 과거를 보면은. 자, 이런 사람이 계속 이제 막말을 하고, 자기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계 이제 페이스북도 뭐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론도 하는데, 가서 직접 내려가서 도민들도 좀 만나봤을 건데,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정말 참다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새누리당 텃밭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도 심지어 거기 그날 동조단식에 참여한 사람들, 시민들조차도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홍 지사에 대한 불만은 정말 여기까지 차올랐는데, 터졌는데, 이번 막말을 계기로 더 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스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홍 지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지금 무상급식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또 한 석 달 정도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사실 무상급식 관련된 도민들 입장에서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도 있고 또 뭐 성한종 리스트 그리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그 홍 지사가 한국갤럽이 발표하는 이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가 있는데 꼴찌죠. 거기에 2연속으로 지금 꼴찌를 기록 중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도민들이 체감하는 면에서도 부정적인 요소가 꽤 많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인 홍 지사에 대한 지금 만행이 어찌 보면은 막말을 비롯해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생각보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생각보다 이슈가 좀 덜 퍼지고 있다는 인상이 되게 짙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슈와 이 정도 만행이면은 훨씬 더 전국을 뒤흔들 정말 자리가 위태위태할 그런 상황에 도래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측근비리 사건 또 비롯해서 이번에 지금 허위사실 요거까지 해가지고 지금 사안들이 생각보다 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 현장에서 만났던 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난리 났을 거다. 그렇죠. 예를 바꿔서 박원시장 측근들이 그렇죠. 서명부 조작하고 그랬으면은 박원시장 벌써 그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을 텐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IMP에서도
좀 많이 다뤘으면 하는 게 저는 이 지방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주 살지만은 지방의 어떤 이야기들이 중앙으로 퍼지지 못한다는 부분은 단순하게 뭐 경남도 도민의 이야기인데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은 각 지역, 다른 지역에 있었던 어떤 비리나 그 다음에 그 부정부패가 항상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 그 홍준표 지사가 이 정도 했는데도 버티면은 웬만큼에서는 이제 지자체장에서 뭐 내려올 그 일은 없다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우리 더 IMP에서도 좀 이렇게 각 지역, 그러니까 중앙은 뭐 다른 언론들이 많이 취재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은 좀 각 지역마다 가서 또 제주도 한번 오시고 옥시와 아까 한번 취재도 좀 하고. 최초에는 우리 안 기자가 이렇게 나왔지만 좀 더 말을 좀 보태면은 원래 이게 쿠포터에게 이 사안을 좀 취재를 부탁하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저희가 직접 갈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제 바람은 우리 쿠포터 국민TV 조합원 우리 쿠포터 기자들이 이런 사안들까지 조금 더 심층 있게 취재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IMP터를 통해서 구현되는 게 제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만간 구현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한 대여섯 명의 팀을 꾸려갖고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경남까지 왔는데 경남에서는 내가 취재 잘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께 취재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취재 뒷얘기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예정이 없던 질문이라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홍 지사가 뭐 쓰레기 같은 뭐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제 기준에서는 홍 지사가 쓰레기입니다. 마치 한줄평 같은 느낌이 나는데 예, 정말 그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고 자기가 느끼는 만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 쓰레기라 평가를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머릿속에 쓰레기가 가득하면은 모든 세상이 다 쓰레기로밖에 보일 수 없는지 홍 지사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쓰레기로 시작해서 오늘 쓰레기로 끝났는데 자, 더운 날씨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도 우리 이제 다음에는 이제 쿠포터들과 함께 취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